속도와 거리입니다. 자, 첫 번째,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의 위치와 움직인 거리. 자, 점의 위치랑 점이 움직인 거리랑은 조금 달라요. 자, 무슨 말이냐? 자, 내가 여기에 있었다고 할게요. 자, 그럴 때 여기서 한 칸, 두 칸, 세 칸을 가고 뒤로 다시 한 칸을 왔어요. 그러면은 내가 이동한 후 점의 위치, 내 위치는 여기가 위치가 됩니다. 위치는 이제 2가 되겠죠. 그런데 내가 움직인 거리, 이동한 거리는 하나, 둘, 셋, 네 개 움직였어요. 움직인 거리는 4가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위치랑 움직인 거리가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조금 판단을 해 주셔야 되고요. 자,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가 VT 이렇게 나왔고요. 시각 T는 A에서 점 P의 위치가 X0일 때, 자, 점 T의 시각 T에서 점 P의 위치는 시작 지점이 어딘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여기는 0에서 시작을 한 거죠, 그죠? 0에서 시작했고 A에서 T까지 VT, DT. 자, 요게 위치의 변화량이에요. 위치의 변화량. 물리에서는 변위라고 불리우는 애입니다. 자, 그래서 이 위치의 변화량, A에서 B까지 위치의 변화량은 정적분해 갑시다. 속도를 정적분하면 된다라는 얘기죠. 자, 우리가 앞에서 미분에서 이렇게 배웠어요. 점의 위치를 나타내는 식이 있고요. 이 식을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속도가 되고, 이 속도를 다시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가속도가 된다고 그랬어요. 이때 가속도를 적분하면 속도가 되고요. 속도를 다시 적분하면 이제 위치가 되는데, 이때 적분했을 때의 모습이 뉘앙스가 조금 달라요. 이것은 정적분으로 했을 때는 위치의 변화량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보시면 되겠고, 요게 이제 요 빨간색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각 T가 A에서 B까지 움직인 거리는 요거 파란색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는 속도를 적분하는 게 아니라 속도의 크기로 적분을 해요. 즉 속력이다라는 것인데, 속력이 속도의 크기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정적분을 하면은 우리는 움직인 거리, 이동 거리,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밑에 보면은 점 P가 움직인 거리는 운동 방향에 관계없이 일정한 시간 동안 경과한 거리, 요 파란색을 얘기하는 거죠. 움직인 거리는 앞으로 3칸, 뒤로 1칸, 총 4칸 움직였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속도가 0인 경우는 최고 높이에 도달했을 때 위로 던졌어요. 그럼 최고 높이에 도달하고 나서 그 다음에 떨어지기 시작하겠죠. 요때가 바로 V가 속도가 0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운동 방향을 바꿀 때예요. 운동 방향이 오른쪽으로 가다가 이렇게 돌아서 이쪽으로 왔어. 그럼 요때가 속도가 플러스로 가다가 마이너스로 가게 되는 그 지점이 되는 거고, 요때 순간이 바로 속도가 0이 되는 순간이다. 그리고 당연히 정지할 때 속도가 0이겠죠. 이러한 경우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고, 자, VT 속도가 양수면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고요. 속도가 음수면 음의 방향으로 움직인다라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정리 한번 해주시죠. 자, 정리되셨으면 밑에 예를 좀 볼게요.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가 나와 있고요. 시각 T는 1에서 점 P의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점 P의 위치니까 정적분 해줘야 되는 거죠. 맨 처음에 원점을 출발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0 더하기 이렇게 돼요. 그리고 0에서 1초까지 위치의 변화량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dt 이렇게 되겠죠. 자, 적분해주면은 3분의 1t 세제곱 마이너스 2t제곱
플러스 3t 0에서 1까지. 그래서 3분의 1 빼기 2 더하기 3 3분의 4. 위치는 시각 t가 1에서의 위치는 3분의 4가 된다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0에서 2까지 위치의 변화량 그러면은 0에서 2까지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의 dt 요거를 구하시면 되겠고, 적분해 주는 거 3분의 1 t 세제곱 마이너스 2t제곱 플러스 3t 0에서 2까지. 자, 2를 넣어주니까 3분의 8 빼기 8 더하기 6. 그래서 3분의 2 이렇게 된다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0에서 2까지 움직인 거리예요. 움직인 거리는 위치의 변화량과 다르다고 그랬었죠. 자, 그러면은 요거의 절대값이니까 양수 음수가 되는 거를 조금 바꿔서 볼 거예요. 즉 t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이 음수가 되는 범위부터 찾아보죠. 자, 인수분해하면은 t 마이너스 1, t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으니까 t는 1에서 3 사이. 그러면 0에서 2까지는 0에서 1까지는 그대로 할 거예요. 0에서 1까지는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의 dt 할 건데 1에서 2까지는 여기다가 이제 얘가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곱한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4t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의 dt 요걸로 계산할 겁니다. 자, 요거는 1번에서 구했죠? 1번에서 요 값을 3분의 4라고 구했고요. 3분의 4, 그 다음에 뒤에 거 마이너스 3분의 1 t세제곱 플러스 2t제곱 마이너스 3t 1에서 2까지. 자, 그러면은 3분의 4에 계산하죠. 자, 세제곱이니까 2세제곱에서 1세제곱 뺀 거 그럼 7이네요. 그럼 마이너스 3분의 7. 2제곱에서 1제곱 뺀 거 3 해서 2, 3은 6. 그 다음에 2에서 1 빼면 1이니까 3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3분의 4 얘가 3분의 9 3이니까 그래서 플러스 3분의 2 해서 2까지 나오겠습니다. 자, 요거 정리 한번 해주시죠. 자, 정리되셨으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충학습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물체의 위치의 변화량과 물체가 움직인 거리를 구해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앞에서 위치의 함수를 미분하면 속도의 함수가 됨을 공부했다. 이게 지금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된다 이런 얘기죠. 적분이 미분의 역연산임을 생각하고 속도의 함수를 적분하면 위치의 함수를 구할 수 있다. 거꾸로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를 구할 수 있다 이거죠. 이제 수직선 위에 움직이는 물체의 시각 t에서의 속도 vt와 시각 t는 a에서 위치 x0를 알 때 맨 처음 위치는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결론이 처음 위치에다가 위치의 변화량을 더해주면 되더라 이러한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밑에 요 얘기 다시 볼게요. 위치의 변화량은 단순히 위치가 변화한 양을 나타내지만 실제로 움직인 거리는 말 그대로 양의 방향이든 음의 방향이든 움직인 거리의 총합을 나타내는 말이다. 요 첫 번째 줄친 게 아까 전에 예를 들은 빨간색이었고요. 움직인 거리 파란색을 얘기하는 그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정적분의 값이었다면은 움직인 거리는 넓이의 값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넓이 할 때 X축 밑에 있는 넓이는 마이너스를 곱해서 플러스로 바꿔서 넓이를 더했었죠. 근데 여기 넓이가 같다는 얘기는 여기는 플러스 정적분 값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정적분 값이니까 한꺼번에 정적분을 해주면 0이 된다라고 했었죠. 정적분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지만 넓이는 무조건 플러스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곱해서 플러스를 바꿔주고 계산하는 그러한 넓이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치에는 플러스의 위치가 있고 마이너스의 위치가 있지만은 움직인 거리가 움직였다는 것은 플러스밖에 없습니다. 마이너스로 움직이는 건 뒤로 가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네. 자, 요거 한번 더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필수예제 11번 보겠습니다.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가 나와 있고요.
t가 0일 때 점 P의 위치, 이게 처음 위치죠. 그러면 시각 t는 2에서 점 P의 위치는 맨 처음 위치에서 위치의 변화량을 더해준다는 얘기죠. 속도 6t 제곱 마이너스 18t 플러스 12의 dt. 자, 그러니까 1 플러스 적분해주면은 2t 세제곱 마이너스 9t 제곱 플러스 12t 0에서 2까지 이렇게 되겠죠. 그럼 1 더하기 계산하죠. 8이 16 마이너스 9사 36 플러스 24 그러니까 4가 되겠네요. 그래서 5 나오겠고요. 1에서 3까지 위치의 변화량 얘는 1에서 3까지 위치의 변화량이니까 속도 적분한 거 18t 플러스 12의 dt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얘는 위에 거 조금 활용할게요. 자, 여기 적분해 놨으니까 여기다가 3 넣고 1 넣고 뺄 거예요. 3세제곱 27, 1세제곱 1이니까 26 곱하기 2에서 52. 그 다음에 3제곱 9에서 1제곱 1을 뺀 8, 9, 72. 그 다음에 3에서 1 빼면 2니까 24. 이렇게 되죠. 그래서 4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시각 t는 1에서 t는 3까지 점 P가 움직인 거리. 그럼 얘는 양수, 음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여기에 절대값이 들어갈 거니까. 그래서 6t제곱 마이너스 18t 플러스 12가 음수가 되는 부분을 조금 찾아보려고 그래요. 자, 6으로 나눠주고 t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2는 음수. 자, 인수분해 t 마이너스 1 t-2는 0보다 작다. 그래서 t는 1하고 2 사이. 1하고 2 사이가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부터 2까지는 음수가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마이너스를 곱해줍니다. 마이너스 6t제곱 플러스 18t 마이너스 12의 dt 그 다음에 플러스 2에서 3까지는 양수니까 그대로 쓸 겁니다. 그래서 6t제곱 마이너스 18t 플러스 12의 dt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자, 요거 적분합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2t 세제곱 플러스 9t 제곱 마이너스 12t 1에서 2까지. 자, 얘도 적분해주면은 2t 세제곱 마이너스 9t 제곱 플러스 12t 2에서 3까지. 자, 지금 계산해야겠죠? 2 세제곱에서 1 세제곱 빼면 8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2, 8에 16. 그 다음에 4에서 1 빼니까 3, 3, 9, 27. 2에서 1 빼면 1이니까 그냥 12. 그 다음에 3 세제곱 27에서 4를 뺍니다. 2의 제곱 4를 빼면은 23. 23이니까 69. 그 다음에 9에서 4 빼면 5죠? 5, 9, 45. 3에서 2 빼면 1이니까 그냥 12 곱하기 1. 자, 계산해주면은 요게 마이너스 28,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요거 계산하면은 24. 24에다가 36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정답은 35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요거 정리 한번 해주시죠. 자, 여기 계산 틀렸죠? 여기 마이너스 16이 아니죠. 8에서 1세제곱, 2세제곱에서 1세제곱 빼주니까 7, 그래서 마이너스 1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플러스 1입니다. 플러스 1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자, 여기도 계산이 틀렸죠. 27에서 2의 세제곱 8을 빼는 거예요. 19 곱하기 2가 돼서 여기 38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플러스 1이고 요 3개 더한 게 50이니까 5. 그래서 6 되겠네요. 자, 이거 다시 정리 한번 해주세요. 자, 정리 다 되셨으면 밑에 과제 남겨두도록 하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필수예제 12번입니다. 지상 10m의 높이에서 처음 속도 30m/s에 이거 m/s 초속입니다. 초속 30m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똑바로 위로 발사한 물체의 t초구의 속도가 나와 있고요. 발사 후 5초가 지났을 때
물체의 지상으로부터의 높이. 맨 처음 높이가 10m죠. 맨 처음 10m에서 시작을 해서 5초까지. 지상으로부터의 높이니까 위치의 변화량. 자, 요거 바로 적분하시면 되겠네요. 예, dt. 자, 그러면 10 더하기 30t 마이너스 5t 제곱 0에서 5까지. 그러면은 10 더하기 150 빼기 25 곱하기 5. 5의 세제곱이니까 125예요. 그래서 35.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최고 높이에 도달했을 때 지상으로부터의 높이예요. 최고 높이기 때문에 최고 높이에 도달을 하면은 이 속도가 0이 됩니다. 그래서 vt가 0이 되는 t의 값을 먼저 구해야 되는데 t에다가 3 넣으면 되죠. 3 넣으면 0 되죠. 그러니까 그때의 높이는 맨 처음 높이에다가 인테그랄 0에서 3까지 30-10t dt 이거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10 더하기 여기다가 3만 넣으면 되는 거니까 요것씩 이용할게요. 그러니까 3 넣어주면은 90 마이너스 3 넣어주면은 95, 45. 그래서 55. 최고 높이는 55m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발사 후 5초 동안 움직인 거리.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 높이가 10m에서 이렇게 위로 던져가지고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최고 높이에 도달하는 게 t가 3일 때다 이거죠. 그러면 t가 0에서 3까지는 그대로 가다가 여기서부터 바뀌니까 3에서부터 5까지는 요거 마이너스를 곱해줘야 되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구했어요. 지상 움직인 거리니까 여기가 10m죠. 근데 최고 높이가 55m니까 45m 움직였다가 그 다음에 인테그랄 3에서 5까지 마이너스를 곱한 10t-30의 dt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45 더하기 자 요거 적분해 주니까 5t제곱 마이너스 30t 3에서 5까지 그럼 5제곱 25에서 3제곱 9를 빼니까 16 16 곱하기 5예요. 그러면 45 더하기 16 곱하기 5니까 80 마이너스 5에서 3 빼면 2니까 요 60 그래서 65 이동한 거리는 65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얘는 이제 뭐 이렇게 계산을 했지만은 자 여기 눈치껏 여기 45m 갔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5초 동안 여기에 왔다고 합시다. 근데 이 높이가 지상으로부터의 높이를 구해놨잖아요.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번에서 구해놨죠. 55m라고.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10m가 되는 거니까 여기가 이제 45m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아, 이건 최고 높이죠. 이거. 큰일 날 뻔했네요. 자, 여기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상황이고 1번이 그거죠. 35m. 35m 올라갔어요. 근데 여기가 10m니까 여기가 25m잖아요. 그럼 여기가 20m란 얘기죠. 여기가 45m니까. 그럼 45m 올라갔다가 20m 떨어졌어요. 그래서 65m다. 이렇게 바로 구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거 정리 한번 해주시죠. 자, 정리되셨으면은 밑에 확인 체크 과제로 남겨두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필수예제 13번입니다.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다. 자, 이거 과학 시간에 많이 봤던 그래프예요. 시간, 속도 그래프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 속도 그래프이기 때문에 얘를 미분하게 되면은 가속도 그래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얘를 적분하게 되면은 위치 그래프가 될 겁니다. 그래서 과학 시간에도 위치 시간 그래프, 속도 시간 그래프, 가속도 시간 그래프 이렇게 세 가지를 보통 배우는데 자 여기는 속도 시간 그래프예요.
자, 그러면 시각 T에서 점 P의 위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6이니까요. 이때의 위치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적분해서 위치를 봐야 돼요. 근데 이거 적분하면은 요거 X축 사이의 넓이에요. 그러니까 이 넓이, 여기는 플러스 넓이고요. 적분을 했을 때. 자, 그 다음에 여기 넓이를 구해주면은 여기 넓이는 마이너스 정적분의 값이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의 정적분의 값이 나오죠. 그래서 요 넓이를 부호대로 적분시켜준 게 위치이기 때문에 요거는 플러스, 요거는 빼주고, 요거는 더해주고 하는 넓이들을 가지고 계산을 할 겁니다. 자, 첫 번째 1번, 2번, 3번 해서 1번 넓이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2 해서 2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 넓이 윗변의 길이 2에서 5까지 3, 아랫변의 길이 1,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해서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1에서 2분의 1. 그래서 요거 3개, 얘는 플러스니까 2에서 2를 빼고 2분의 1을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위치는 2분의 1에 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움직인 거리를 구하시오. t가 6에서의 움직인 거리는 이 마이너스 값을 플러스로 바꿔서 계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움직인 거리를 구해보면은 움직인 거리는 2 더하기 2 더하기 2분의 1이에요. 그래서 2분의 9가 돼야 돼요. 움직인 거리는 2분의 9가 됩니다. 위치는 2분의 1이 되는 거고요. 이 차이점 조금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출발 후 처음으로 운동 방향을 바꿀 때부터, 처음으로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것은 속도가 플러스에 있다가 X축 위에 있다가 X축 밑으로 가는 요때가 되는 거죠. 요때 이제 속도의 운동 방향이 바뀌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V가 0이 되는, 속도가 0이 되는 게 여기죠. 운동 방향이 바뀌어지는 두 번째가 되겠죠. 이때 운동 방향을 바꿀 때부터, 처음으로 바꿀 때부터 두 번째로 바꿀 때까지 움직인 거리, 이 거리는 요 넓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움직인 거리는 2가 됩니다. 자, 이거 정리 한번 해주시죠. 자, 정리 다 되셨으면은 밑에 확인 체크 과제로 남겨두고요. 자, 다음 페이지 연습 문제 두 쪽 걸쳐서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도 과제로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